네, 안녕하십니까. 자, 비대면 4주차 2교시 응급처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제 현장 조사가 끝나고 환자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을 우리가 초기 평가라고 하는데요. 이제 Initial Assessment라고도 하죠. 초기 평가. 초기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예요. 환자의 전신 상태를 나타내는 요소를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의식 상태가 변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의식 상태, 그리고 변해가는 의식 상태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 거고요. 성인과 소아, 영아 환자 간에 이 평가하는 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인과 소아, 영아 환자의 기도 유지 방법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기도 유지, 그리고 경추 고정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 그리고 A, B, B가 뭐예요? 바로 호흡, 숨을 쉬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숨을 쉬게 해주는 거고, 에어웨이, N, C스파인 이모빌라이제이션은 이제 같이 가는 거고, 외상 환자한테. 그리고 B 단계에서는 브리딩, 그리고 이제 C가 서큘레이션, 그래가지고 이제 순환과 관계된 부분들, 혈압이라든가 또는 어떤 출혈이라든가. 그래서 환자의 초기 평가는 A, B, C 순서대로 갑니다. A, B, C.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D라고 이제 D까지 가게 되면 disability, 그래가지고 환자의 의식 수준, 무능력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도 항상 머릿속에 두고 계세요. 환자 평가, 초기 평가는 뭐에 중점을 둔다? 바로 A, B, C. airway, breathing, circulation. 외상 환자 같은 경우면 airway and C spine immobilization. 그러니까 기도 유지, 경추 고정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초기 평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초기 평가를 배운다겠죠. 그래서 초기 평가가 뭐냐?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발견했으면 처치하고 그것들을 평가하는 단계를 우리가 초기 평가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다룬다.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문제는 잘 안 다룬다. 알겠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평가의 순서대로 가는 단계가 있어요. 6단계. 그래서 첫 번째는 전반적인 상태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이 환자가 정말 응급 상황인지, 정말 긴급한 상황인지, 아니면 뭐 좀 느긋이 해도 되는 그런 비응급 상황인지. 자, 그리고 환자에게 말을 걸어서 의식 상태를 평가한다. 그리고 나서 A, B, C로 가는 거예요. A, B, C.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필요한 처치와 이송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환자를 즉시 이송할 것인지 아니면 처치를 하고 이송할 것인지.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전신 상태 평가,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 용어로 이런 것을 우리가 General Appearance라고 하죠. 일반적인 외관을 보고 이 환자가 급한 환자인지 급성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만성적인 문제인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의 여기 나오면 주호소란 말, 뭐 다른 말로 이제 주소라고도 합니다. 주소. 이게 뭔 말이냐면
어드레스, 우리가 사는 집 주소, 이 주소가 아니고 영어로는 우리가 CC라고 부르는데 CC에 그러면 여러분들 대학교 오면 캠퍼스 커플이 CC인가? CC가 뭐냐면 자 캠퍼스 커플이 아닙니다. 바로 칩 컴플레인, 칩 컴플레인. 그러니까 주된 호소.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배가 너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토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칩 컴플레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그 칩 컴플레인을 듣고 거기에 주호소에 입각해서 환자를 평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외관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확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이라든가 이 환자의 주위 환경에 대해서 정보를 또 여러분들 수집하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셔야 되고 주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자의 굉장히 주관적인 소견이거든요. 주관적인 소견이에요. 주관적인 소견. 배가 아파요. 환자의 칩 컴플레인은 뭡니까? 배가 아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환자의 CC, 칩 컴플레인은 이제 복부를 우리가 이제 의학 용어로 어브도멘이라고 하거든요. 어브도멘. 그리고 통증은 페인이라고 하는데 압도멘 페인, 그리고 흉부는 체스트, 통증은 페인.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CC, 체스트 페인. 환자가 그런데 의식이 없어버려. 말을 못해. 어디가 아파요 환자분? 근데 의식이 없는 환자가 말할 수가 없죠. 말을 못해요. 그러면 주소가 뭐가 될까요? 바로 그 환자의 의식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의식 수준.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의식 수준을 단계로 나누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소리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텔레비라든가 이 텔레비전 영화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뭐 코마다 코마 들어보셨죠? 완전히 의식이 아예 없는 상태 코마보다 좀 더 반혼수다 그러면 우리가 세미코마라고 세미코마. 그리고 환자가 완전히 명료하다, 아주 또이또이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압력, 오리엔테이션이 잘 된다,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들 다 구분할 수 있다, 날짜를 다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러트 멘탈, 얼러트하다라고 말을 하죠. 얼러트. 환자가 좀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자울자울하면서 행선수술을 한다, 그런 정도 멘탈이면 우리가 기면 상태, 그래서 뭐 드라우지 또는 정말 혼미스러워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막 악따구만 꽥꽥 지르고 있다, 그러면 뭐 스투퍼러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배울 거예요. 아무튼 환자가 의식이 아리꼬리하거나 없을 때는 환자의 의식 수준을 주호소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코마투스 멘탈 스테이트, 혼수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드라우지 멘탈 스테이트, 기면 상태, 이게 또 주호소가 될 수 있다. 얼러트 멘탈 스테이트는 의식이 명료하다. 이해되셨죠? 자, 일단 환자를 만나게 되면 항상 외상이 좀 있다 싶으면 머리와 목의 도수 고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앉아있는 경우에는 이것처럼 환자의 뒤에서 손바닥을 딱 펴가지고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해서 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양손으로 반드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보시면 약간 턱을 살짝 누르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환자의 아래턱을 살짝 밀어주면서 특히나 이렇게 환자가 누워있을 때는, 누워있게 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환자의 혀가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면서 본인의 기도를 막아버린다 그랬죠. 그럴 때는 우리가 살짝 아래턱을 들어 올려줘야 되겠죠. 하지만 목을 꺾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조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조 트러스트. 이 방법을 이용해서 살짝 들어주는 방법이 있다. 이게 이제 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의 도수 고정법이다. 자,
도착해서 이제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환자에게 접근을 해서 초기 평가를 수행합니다.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주요 환경을 좀 파악하셔야겠죠? 가셔가지고 말을 걸어봐야 돼요, 항상. 환자분 괜찮아요? 환자분 제 말 들리시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의식이 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왜 이제 와요? 이런 식으로 한다. 배가 너무 아픈데 왜 이제 오세요? 그럼 이 환자는 응급 환자가 아닐 수 있겠죠. 의식도 있고 말도 또이또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중증도가 또 심해지는 겁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평가할 때는 어때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의식이 없고 외상의 흔적이 있다, 넘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손으로 도수 고정, 목 고정을 해주고 한 사람은 어때요? 한 구급대원 한 명은 환자의 의식 수준을 평가하는데요. 의식 수준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약간의 통증을 일단은 말로 물어봐요. 환자분 눈 떠보세요. 환자분 제 말 목소리 들리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의식 상태 평가할 때 한 가지 설명할 게 있어요. 바로 여기 뭐냐면 바로 아까 선생님이 alert mental state, drowsy, stuporous, semi-coma, comatose mental state까지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하지만 병원 전 단계에서 아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AVPU. 자, 따라서 해봐요. AVPU. AVPU. AVPU 부분 많이 씁니다. AVPU. 이제 앞에 이니셜을 따서 A, V, P, U. A가 뭐예요? 바로 alert하다, 명료하다, 또이또이하다. 환자가 깨어있고 진압력이 있다. 진압력 뭐예요? 오리엔테이션. 묻는 말에 답하고 뭐 의식이 완전한 거죠. 딱 도착했는데 환자분 눈 떠보세요. 알아서 눈 뜨고 있고 안녕하세요. 이제 오셨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자,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김건남이에요. 얼러트 멘탈 스테이트죠. 이럴 때는 A예요. A. 의식 상태가 얼러트하다. 딱 갔는데 환자가 누워 있어. 환자분 눈 떠보세요. 갔더니 전반적인 상태를 딱 봤더니 눈 감고 있어요. 축 처져 있고. 그래서 가서 깨워봅니다. 환자분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라고 하니까 눈을 뜨는 거지. 눈 떠보세요 하니까 눈 떠요. 어때요? 이 환자는 의식이 얼러트하는 건 아니에요. 얼러트 했다고 하면 나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내가 걸어올 때 왜 이렇게 늦었어요? 도와주세요 했겠죠. 하지만 환자가 눈을 감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안 좋은 의식 상태가 바로 버발 리스폰스. 우리가 이제 언어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버발이라는 것은 이제 언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언어에 반응한다. 내가 뭘 물어볼 때 이 목소리에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언어 자극에 반응이 있다. 그래서 버발 리스폰스, 버발이라고 합니다. 자, 환자분이 자 다음 단계죠. 도착했는데 눈도 안 뜨고 있고 환자분 눈 떠보세요. 환자분 제 말 들려요? 눈 떠보세요. 그런데 눈을 안 떠요. 그러면 버발도 아닌 거지 이것은. 그럴 때 우리가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환자의 가슴뼈, 우리가 이제 스터넘, 흉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슴뼈를 주먹을 쥐고 이렇게 막 문지르는 거죠. 엄청 아파요. 여러분도 지금 잠 깨게 한번 눌러봐요. 누가 이렇게 막 누른다 생각하면 엄청 아프겠죠? 병원 가면 막 꼬집습니다. 여기저기 막 꼬집어요. 꽉 꼬집어버려요. 근데 이제 병원 전 단계에서는 아무거나 막 꼬집으면 안 돼. 이렇게 흉골을 눌러서 통증을 가합니다. 또는 손가락 같은 데를 꽉 누른다. 이게 통증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통증을 주는 자극을 주는 건데요. 이렇게 가슴을 하니까 그때서야 눈을 뜬다가 아니면 인기척을 보이는 거죠. 아프니까 움직이는. 근데 의식은 아리까리한 거죠. 하지만 통증 자극에는 반응을 하잖아요. 손가락을 하나라도 움직이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어깨를 들썩일 수도 있고 하지 말라고 손으로 이 가슴을 이렇게 쳐내릴 수도 있고 눈을 뜨고 막 신음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리스판스들
이런 것들을 통증을 가했을 때 보이는 게 바로 painful response 단계입니다. 아주 안 좋은 상태, 사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페인에 반응하는 것은. 자, 더 안 좋은 건 뭐겠어요? 바로 unresponsive, 무반응,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통증을 가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를 꼬집어도 가만히 안 움직여요. 그 환자는 뭐예요? 의식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코마 또는 심정지일 수도 있어요. 의식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심정지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배우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AV 피우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ABC로 가는 겁니다. ABC. 환자의 의식의 상태를 평가하고 이 환자는 버발 리스판스. 자, 기도 유지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머리 쪽에서 도수 교정을 하던 사람이 이제 의식이 없다. 뭐 페인풀 리스판스라든가 이런다 그러면 바로 손으로 기도를 유지하고 혀가 말리지 않도록, 또는 우리가 배웠던 OPA, 입인두 기도기 또는 비인두 기도기를 삽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환자가 숨을 쉬는지 호흡을 확인합니다. 가슴을 보면서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살펴보고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가 유지가 안 돼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기도 유지기를 삽입하는 것이 바로 처치가 동시에 들어갔죠. 호흡을 딱 봐가지고 봤더니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넘어간 게 아니야. 숨을 잘 못 쉰다 그러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맥박 산소 측정기 같은 걸 빨리 채워서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숨 쉬는 횟수를 빨리 보고, 우리가 바이탈 사인 배웠죠. 정상적인 사람은 분당 12번 이상 숨을 쉬어야 되고 20번 밑으로 12에서 20회 정도 숨을 쉬어야 정상인데 숨을 뭐 5번이만 쉰다 그러면 이 환자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인공호흡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백베블 마스크, 포켓 마스크를 이용해서 인공호흡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전문 기도유지기를 삽입해야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초기 평가를 하면서 생명과 직결된 초기 평가를 하면서 그 문제가 있을 때 처치까지 하고 넘어가야 된다. 에어웨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에어웨이 처치하고 B로 가고, B의 문제, 브리딩, 호흡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숨쉬게 해주고 C로 가고, 출혈이 심하다, 피가 철철 난다, 지혈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순서는 항상 A, B, C 순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이 외상 환자 평가라는 게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살펴보는데 이때 초기 평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2차 평가라고, 2차 평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밀 평가를 하는 것은 나중에 해야 되고, 여기서는 지금 생명의 유업이 있는 그런 외상이 있는지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 잘 쉬는지 또는 해부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변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칼이 꽂혀 있다거나 장기가 나와 있다거나 가슴이 숨을 쉬는데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상하게 막 반대로 움직인다거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가 맥박이 있는지 순환이 되는지를 평가합니다. C, 환자의 맥박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펄스 포인트, 동맥점이라고 하는데, 맥박을 만질 수 있는 몇 군데의 동맥점이 우리 몸에는 있어요. 가장 잘 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에 있는 목동맥. 목에 목동맥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나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동맥 만지는 방법. 그리고 지금 여기 구급대원이 만지는 것처럼 여기를 우리가 예전에는 요골동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노동맥, 노동맥이라고 합니다. 레디얼 아터리라고 하는데요. 어렵죠? 예. 여기를 맥박을 만지는 거. 여러분들 이쪽 많이 맥박 만져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팔꿈치, 오금 안쪽에 있는 상완, 예전에 이제 우리가 위팔 동맥이라, 지금은 브라키알 아터리라고 하는데 여기 상완 동맥, 위팔 동맥. 요즘에 상완이란 말 잘 안 써요. 팔동맥이랑 팔동맥. 여기는 이제 노동맥, 팔동맥. 이런 데를 확인해서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맥박도 확인하고 몇 번이나 뛰고 있는지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모세혈관 충혈 검사, 재충혈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손가락 끝을 꾹 눌러가지고, 손톱이죠, 손톱을 꾹 눌러가지고 손을 딱 떼면 보통 2초 이내에
빨간색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손가락 끝에 보면 이제 분홍색이죠. 예. 꽉 누르면 하얗게 변하죠. 손을 딱 뗐을 때 2초 이내에 색깔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캐피라리 리필, 페리페랄 리필이라고 합니다. 말초 재충혈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순환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혈압이 낮거나 중증 환자한테는 이 재충혈 시간이 굉장히 지연돼요. 그 기준이 2초입니다. 2초. 알겠죠? 2초. 2초 이내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이 환자는 중증화야.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이제 이 환자에게 ABC가 끝났죠. ABC가 끝나면 익스포즈라고 해가지고요. 노출을 시키고 가위로 막 옷을 다 자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히 외상이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송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환자를 현장에서 뭔가 처치를 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어때요? 즉시 이송할 것인지 아니면 플레이 앤 스테이 현장에서 좀 머물면서 응급처치를 좀 더 충분히 하고 갈 것인지 이런 평가들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의식상태 평가는 AVPU로 한다. Alert Mental, Verbal Response, Painful Response, Unresponsive 한 경우 AVPU. 자, 기억하세요. AVPU. 그리고 평가는 ABC 평가다. Airway, Breathing, Circulation. ABC예요. ABC. Airway Management, Breathing Support, Circulation Management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개방이 됐는지, 기도 개방할 때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OPA, MPA, 마스크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거고, 호흡에 문제가 될 때 어때요? 여러분들 백박산소 측정기 사용해보고 산소요법, 네젤 프롱, 페이셜 마스크, 뭐 리브리딩, 리저브 마스크, 백밸브 마스크 이런 거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환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맥박 만지고 피부색 그리고 재충혈 시간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출혈 이런 것들 확인하고, 심한 출혈이 있을 때는 지혈대를 이용해서 지혈을 한다거나 아니면 압박을 해서 직접 압박, 간접 압박을 통해서 출혈을 일단 멈추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ABC와 관련된 것은 사람의 생명,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열어주고 숨을 쉬게 해주고 피가 돌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에어웨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 B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에어웨이를 처치를 하고 B로 넘어간다. 브리딩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C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고 C로 넘어간다. 이해되시죠? 출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송을 빨리 해야 되는지 아닌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할 때 이제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신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그리고 환자가 의식이 없고 반응이 없다. 반응은 있는데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 못한다. 또 호흡곤란이 심하다. 그리고 쇼크가 와 있다. 쇼크, 여기서 말하는 샥이라는 거, 쇼크,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샥이라고 하는데요. 환자가 뭐 이렇게 뭐 심한 충격으로 쇼크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피돌이가 잘 안 돼서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세포들이 점점점 허탈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쇼크라고 그래요. 쇼크.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쇼크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쇼크가 있다가, 이건 이제 우리가 혈압을 재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 건데, 아무튼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쇼크 똑같은 말입니다. 쇼크나 샥이나. 그 다음에 환자가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난산이다 이런 경우, 그리고 가슴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 이거 정말 무섭죠. 가슴 통증, 심장의 문제, 가슴 통증. 그 다음에 조절이 되지 않는 심한 출혈, 그리고
복부가 됐건 흉곽이 됐건 어느가 됐든 너무 심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은 일단 이송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환자들이다. 아시겠죠? 예? 자, 다음은 이제 환자의 특성에 맞춰서 초기평가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뭐냐, 환자가 내과적 문제만 있는지 외상이 있는지도 구분을 하셔야 되고, 또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해요. 물어보고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데 의식이 없으면 정보가 한정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환자가 또 성인인지 또 어린 아이들인지 아니면 작은 유아 또는 영아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내과 환자들 의식이 있는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 의식이 있을 때는 환자의 전반적인 뇌관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정신 상태를 바로 AVP로 측정을 하고 기도유지 먼저 싹 들어가 주셔야 되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의식이 있고 말을 하면 기도가 개방되어 있는. 근데 의식이 없을 때는 어때요? AVP 중에 뭔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얼러트 그러면 괜찮아요. 버발 리스폰스 그나마 괜찮아요. 페인풀 리스폰스 거의 의식 없다고, 의식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언리스판시브는 아예 그냥 포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도 폐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개방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해서 숨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내과 환자들 호흡에 문제 있다. 그러면 호흡수 체크하셔야 되고요. 호흡수가 너무 빠른지 이런 거 보셔야 돼. 그리고 무의식 환자들은 호흡 어떻게 봅니까? 가슴이 오른다는 거, 이제 체스트 라이징이라고, 체스트 라이스를 눈으로 보면서 깊이라든가 횟수를 듣고 느끼고요. 그리고 숨을 쉴 때 너무 힘들게 쉬지 않는가, 이런 것도 쭉 보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고농도 산소와 어때요? 호흡을 할 수 있게끔 양압환기, 소생술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순환을 확인했을 때 환자가 어때요? 맥박이 잘 안 만져진다. 그럼 혈압이 낮을 수도 있지만 심정지일 수도 있거든요. 완전히 의식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CPR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 출혈이 심하다 그러면 출혈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송의 우선순위는요, 의식이 있는 환자는 어때요? 본인이 말을 하니까 주호소가 있겠죠.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그 입각에서 ABC 상태를 보고 이렇게 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식이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즉시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거예요. 이 환자는 막 현장에서 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하고 바로 이송을 고려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자들을 보는 거고, 외과 환자들도 마찬가지. 외과 환자들도 이렇게 의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쭉 나눠집니다.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책을 통해서 한 번씩 꼭 보시고, 이제 한번 설명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같이 대입해서 살펴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은 환자가 성인인지 또는 소아인지 아니면 아예 1세 미만의 영아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AVPU 같은 경우에도 성인과 소아는 말을 알아먹으니까 어때요? AVPU를 더 확인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영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울음소리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페인을 줄 때도 발바닥 같은 데 이렇게 탁탁 자극을 주고요. 세게 꽂거나 그럴 때도 발바닥 같은 데 하면 아이가 인상을 찡그린다거나 울겠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의식 상태를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 유지 관련해서도 성인하고 아이들은 좀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도 실습을 통해서 배울 거고요. 호흡을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호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비교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순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동맥을 만질 수 있는 부위에서
동맥을 만지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만지는 부분이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영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만지는 목동맥이라든가 또는 대퇴동맥, 우리가 이제 넙다리 동맥이라 해서 사타구니 사이의 동맥이 잘 만져지는데 그쪽 동맥을 만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들은 알잖아요. 예, 살이 많아. 살도 많고 사이즈도 작은 데다가 살이 꽉 껴있기 때문에 목동맥 잘 안 만져져요. 그리고 넙다리 동맥, 사타구니 쪽 넙다리 동맥 안 만져져요. 그럴 때는 위팔 동맥을 주로 또 만집니다. 아이들은.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이니셜 어세스먼트 1차 평가라고 한다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인상 파악, General Appearance, 환자의 몰폴로지만 보고 외관만 보고도 딱 보고 이 환자 좀 급해 보이는데 이 환자는 만성적으로 뭔가 뇌과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얼굴이 너무 시커하다 아니면 너무 노랗다 그러면 간이 문제고 콩팥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딱 보니까 희노라면서 환자가 출혈이 있까 그러면 이거는 급성으로 문제지, 급성 문제. 그래서 어큐트한지, 어큐트 급하다, 급성이란 말이에요. 크로닉 만성이란 말이에요. 만성. 어큐트인지 크로닉인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환자에게 말을 걸어서 의식상태 파악하고요. 의식상태는 병원 전 단계에서는 AVPU, alert 어때요? verbal response, painful response, unresponsive, AVPU. 자, 그리고 ABC 평가. 기도가 잘 개방되어 있는지 평가하시고 안 되면 기도 유지하시고 숨은 잘 쉬는지 횟수도 보고 가슴 오르내림도 보고 잘 안 되면 산소 보조요법, 고농도 산소 투여 또는 필요하다면 인공호흡을 통한 양압환기. 자, 그리고 C, 서큘레이션 평가. 여기저기 맥박을 잘 만져보셔야 되고 맥박의 강도, 횟수, 심장이 뛰는 횟수, 하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심박동수도 재보고 페리페랄 리필을 말초혈관 재충혈 시간을 통해서 쇼크가 있는지도 판결해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필요하다면 혈압을 재보셔야 돼요. 혈압 재는 것도 이제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송순위를 결정한다. 오늘 요약 되셨죠? 멘탈 스테이트 평가는 AVPU. 자, 우선순위 결정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요. 또 이렇게 깨알같이 그냥 이렇게 1차 평가 단계에 처치해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쭉 한번 요약해 줬잖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고 성인 소아 영아에서 1차 평가 단계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마 비대면 수업이 아니라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아마 선생님 인상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쫄지 마시고 선생님 생긴 건 이래도 굉장히 착한 남자, 착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빨리 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 난해할 수 있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2교시 이 어세스먼트 환자 이벨루에이션 하는 부분은 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 톡 주셔도 되고 문자 메시지 메일 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과제 나갑니다. 과제. 오늘의 과제. 비대면 수업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 이제 들어와서 응급구조학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이 1강 때 그런 얘기 했죠. 응급구조사로서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응급구사를 선택했는지 사실 선생님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과제 내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제 비대면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A4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응급구조사를 선택한 이유, 응급구조학과를 선택한 이유, 첫 번째 응급구조학과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응급구조사가 된다고 하면 어떤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은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좀 여러분들의 포부를 좀 작성을 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한번 쭉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어렵죠. 하지만 그냥 허심탄회하게 적어 주십시오.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도 그냥 막 이렇게 막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는 뭐 때문에 이과를 지원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사가 되는 게 내 꿈인지, 앞으로 한 5년 뒤에 여러분들은 어디서 일을 하고 있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게요.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A4지에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빨리 여러분들 얼굴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구사 김건남이었습니다.